안녕하십니까, 원파베리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저희 지금 셀프 인테리어 프로젝트 하고 있죠. 한 4개월간의 여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이 나온 현장에 나와 있어요. 제 옆에서는 이 현장의 소장이자 이 집의 주인이시고 셀프 인테리어를 직접 진행하셨던 실무자님 박용태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이너스 옵션을 구매해서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된 박용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박용태님이랑 현장이 어떻게 지금 마감이 되었는지 같이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는 좋은데요, 지금 이 느낌 자체가.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조명도 너무 잘하셨고, 일단은 어렵지 않게 푸셨기 때문에 마감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데 1대1 이런 것들도 지금 품질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처음 인테리어 하신 거 맞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런 손잡이 같은 거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안쪽은 또 이렇게 오픈형 선반으로 잡았네요. 네, 거기는 제가 직접 달았는데. 이건 직접 시공하셨어요? 네. 이건 철제를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서 네, 직접 맞아요. 제가 치수 보내주면은 네. 와이프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해가지고. 유모차랑 이런 공간을 이제 아기 용품들이나 이렇게 네, 할 유모차.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한 네. 그런 공간이고, 집을 직접 인테리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깔끔해요, 집 자체가. 그리고 마감이 좋아요. 마감이 좋아요. 이거 간접 조명하는 건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 저희 도기사님이 네.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간접 조명을 하고 싶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니까 타일러님께 말해주세요. 이래서 타일러님께 보여드리고 두 분이서 이제 서로 아시는 사장님들이라 또 이게 예, 셀프 시공하면서- 인테리어 이 업계에서 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네. 왔어. 맞아요. 그래서 서로 통화하시면서 네네네. 시공을 해주셨어요. 여기 안쪽까지 마감이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600, 600각짜리 하셨고 색깔 따뜻한 톤으로 공용부 쪽 벽체를 보면은 전부 다 도배로 시공을 하면서 이제 걸레바지가 없어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도가 됐던 건데 고객님의 아버님이 장비가 다 있으셔서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다 있으세요. 혹시라도 이제 1, 2년 쓰다가 걸레바지 쪽이 실제로 더러워지면은 그때는 걸레바지를 나중에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도 도배에 걸레바지 없이 시공하는 부분은 예쁠 거라는 확신은 들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관리적으로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기를 1, 2년 뒤에 이제 고객님한테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틀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다 여기서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되어 있던 게 아니었죠? 네, 네, 목공사님이 합판을 가지고 와오셔서 네네. 여기서 제작을 네. 해주세요. 그리고 문은 기성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달아주세요. 자재 뭐 이렇게 발주 넣거나 이런 것들도 목공 사장님이 해주시는 네, 거고. 목공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마대라든지 이제 뭐 쓰레기 봉투 이런 네네네. 것만 준비를 하고. 각각의 이제 담당자 셀프 인테리어에서 공사해 주시는 분이 목자재 이런 문틀 문짝도 발주를 같이 도와서 해주시는 거고. 네, 목공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실리콘을 네네네. 이제 흰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뭔가 특별한 색을 넣고 싶다 한다면은 준비를 저희가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타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타일? 타일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양중까지 받아서 준비를 해놓고. 그때 공사 중에 고객 한번 갔다 네, 한 맞아요. 박스 두 박스 모자라가지고. 네, 맞아요. 고객님께서 타일이 한두 박스 모자라가지고 남양주인가 광주인가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네, 남양주 다녀왔습니다. 남양주 타일 같은 경우에 남으면은 환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환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주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환불을 하는 게. 로스율 생각해가지고 타일 자재를 발주하되 거기서 넉넉하게 박스를 또 한두 박스 남으면 환불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보내는 퀵 비용이나 아니면은 그냥 버리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넉넉하게 그래서 발주를 넣어서 환불을 하는 비용을 차라리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냥 진짜 환불을 하는 방식이 나을 것 같아요. 도배지는 그냥 저기 거실은 디아망을 예. 사용했고. 거실은 디아망이고 네. 특히나 셀프 인테리어 네. 고객님들은 디아망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두꺼웠어요. 기존에 계속 도배된 집을 살았는데 네네. 실크 도배 같은 경우에는 닦으면 닦여요. 근데 그렇죠. 얇으면 벗겨져요. 관리가 네. 편한. 관리적인 부분에서 디아망의 장점이 또 있군요. 네. 여기는 이제 액자 네, 픽처 액자 레일 레일. 해서 이제 딱 액자 여기다가 다실 예정이신 네. 거고. 이쪽은 예. 저희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뭐 캣휠 같은 거를 예. 놓고 이 고양이가 놀도록 사용을 하다가 애기가 조금 크면은 애기 놀이방, 애기가 좀 더 크면은 이제 애기 공부방 뭐 그럼 저쪽 방이 그럼 드레스룸이 되는 건가요? 저쪽 방은 서재로 사용할 서재로 예정이에요. 사용하시고 예. 고양이 방에서 아이 방으로 넘어갈 예정인 네. 거고. 아 로봇 청소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얘는 열면은 얘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 네, 맞아요. 자리를 미리 생각하셨구나. 에피소드 너무 한번 잘하셨어요. 말씀해주세요. 왜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예, 예. 틀에만 사이즈를 맞췄더니 로봇 로봇 청소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문이 잘 안 닫히는 거예요, 끝까지. 아, 그래서 네. 가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를 다시 제작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짜 치수를 진행하시네요. 저희는 다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음. 그래도 이제 예상치 못하게 다른 경우가 있다든지 설치해 주시는 분께서 이거는 절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 잘 몰랐을 경우에는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네. 저희들도 공사하면서 뭐 치수 오발주 나거나 잘못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 전문가들도 자꾸 실수하는데 고객님들은 조금 더 그런 확률이 있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나? 저희 낮은 집의 하이라이트 자랑거리입니다. 거리. 그때 요거 고민 우리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네. 이제 고민했었었고. 식기세척기를 저희가 사이즈를 딱 맞춰서 했는데 그 사전 점검 오신 분이 네네네. 걸레 바지를 잘라야 된다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잘려 있구나. 근데 네. 저희는 치수를 딱 맞췄는데 네네네. 안 자르겠다라고 우겼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자르고 갈 테니 나중에 가구업체 불러서 안 맞으면은 자르세요라고 네네네네.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설치를 딱 했는데 딱 맞게. 잘 맞게. 네. 아, 열어봐도 안 잘라.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 잘리면은 얘가 열 때 뒤에 걸리는 문제가 이제 종종 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걸레 바지들보다 좀 더 얘가 깊숙하게 들어간 건지 지금 걸리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딱 1mm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설치하시는 분이. 네. 조명들도 되게 깔끔하게 넣었네요. 아 여긴 이렇게 또 쓰시게끔. 네. 아 코너 쪽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작은 주방을 하더라도 되게 정성이 느껴지네요. 이런 부분도 보면은 보통은 그냥 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그냥 공간이 남게끔 막 시공하는 데들도 있는데 곳곳에 수납장을 이렇게 빌트인 후드 주변에다가도 이렇게 만든 게 정성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속서랍이나 이런 쪽은 우와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블럼 하드웨어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블럼 하드웨어를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막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은 저는 블럼 하드웨어를 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내부에 액세서리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안쪽 액세서리들도 꽉 차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거 고객께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도 열어보겠습니다. 아 벌써 세팅이 다 끝났네요. 상판은 세라믹으로. 네. 세라믹이 2장 들어갔겠네요. 이쪽에 화장대까지. 화장대까지 같이 들어가서 장수로 들어갔죠. 아니요. 해배수로 계산됐어요. 네, 맞아요. 아, 그냥 크기별로 예. 해주셨습니다. 아, 크기별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의자 앉고 여기도 의자 앉고 근데 얘가 수납은 아닌 거고 그냥 마감 판넬만 잡아놓은 거. 네, 처음에는 수납을 네.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수납이면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의자가 예. 튀어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네네네. 이게 높이에 대한 것도 그때 같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요 네. 높이. 식탁 높이로 가시겠다. 네, 식탁보다 조금 더 높은데 식탁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라. 아, 760이면은 이 머리 꼬랑지가 잠깐 신경이 쓰이는데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760짜리 식탁. 높이 760짜리 식탁. 근데 의자도 살짝 높을 거예요. 아, 얘도 같이 네, 높아서. 기존 것보다. 근데 높이를 조금 더 올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린? 기존에 그 식탁 높이로 했을 때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서서 할 때 예.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이렇게. 너무 낮아 네. 느낌이어서. 여기서는 그냥 서서 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만큼 차이가 네. 있으니까. 약간 구부리는 거랑 이제 음. 그래도 좀 꼿꼿하게 서 있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세면대도 마찬가지로 세면대 사용하면서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그쵸, 이제, 그쵸, 네, 그쵸. 오랫동안 막 예, 예, 비비고 예. 있으면은 예. 그것도 이제 살짝 높였어요. 높여서 예. 아. 저한테는 좀 살짝 낮을 수는 있는데 와이프한테는 맞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높이에 대해서도 그럼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셨겠네요. 계속 핸드폰이라든지. 식탁 볼 때마다 이제 어디 가서 여기 식탁 몇이야, 높이 몇이야. 높이 몇이야 이러면서 줄자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네. 여기는 살짝 들여와서 요 공간까지 이제 이렇게 수납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마련을 해두셨고, 얘도 딱 밥솥 들어가는 높이 생각하셔서 아래쪽 공간도 수납 이 서랍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곳보다 조금 더 얘가 높거든요. 네. 이 위에 공간을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네, 일반 전자레인지라면은 굳이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는 오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아무래도 오븐 계열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열이 많이 열 때문에. 발생해서 열 많을 때는 살짝 식히게끔 이렇게. 네, 사용할 때는 좀 빼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역시 뭔가 팬트리장이 있을 거로 예상했는데 팬트리장이 있어. 이거는 또 여다지로 이렇게 잡으셨군요. 네, 끝에만 맞아. 붓이에요. 이게 어떤 걸림이 없다라면은 저는 이거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를 플랩으로 많이 구상을 하잖아. 근데 플랩으로 구상할 필요 없이, 왜냐면 플랩에서는 플랩 암을 저가형 쓰게 되면은 얘가 휙 올라가 버려. 닫을 수가 없다고. 차라리 이렇게 여다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 선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 선 하나 생기는 게 그렇게 뭐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가구장을 짜실 때 네. 천장이랑 안 붙더라고요, 옆면이. 이 끝부분이 네. 천장이랑 안 붙는데 네네네.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시공을 해주셨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시공을 하니까 네네네네.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저희는 딱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위에 공간이 너무 틈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붙여달라고 해서 수정을 한 이거는 수정을 하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걸 구상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제 요 도어 라인에 많이 맞추죠. 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들어왔었을 때 이 틈이 보이니까 네. 이쪽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맞을지라도 여기 들어오면서 그 시각이 이제 네, 문제가 될 수 너무 좀 있거든요.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맞아요. 요것도 가구에서 같이 짠 거군요. 아니요, 그거는 기성품 아, 개별적으로 구매를 기성품.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거는 스위치. 아카라 스위치 같은데? 이게 디자인이? IoT 스위치라서 이거랑 연동돼서 거실 누워서 이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와이프가 네, 여자 고객님께서 서치. 네. 요즘은 고객님들의 서치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도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열어서 이제 쓰는 거고. 저희가 고양이 강아지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올라가서 고양이. 창밖을 좀 보면서 놀라고 그런 의도에서. 예쁘다. 의자도 이런 거 구매하셨고, 여기가 그러면은 와이프 옷장이에요. 옷장이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옷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옷장이고. 여기는 템바로 일부를 잡았어요. 네. 근데 템바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게, 템바 할 때 여기 끝에다가 이게 실리콘을 쏘는 걸 되게 주의해야 이걸 되게 주의해야 돼, 이거를. 근데 여기 실리콘을 지금 안 쏘셨거든요. 네. 이거는 개별적으로 템버보드를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치수에 잘라주고 그다음 뒤에 그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럼 사이즈를 측정을 되게 잘하셨네요. 사이즈 측정 잘해서 뭔가 현장에서 재단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거울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가면서 얘랑 만나는데 이질감이 없이 네. 커버를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 보통은 이제 세면대를 높이를 예전 매뉴얼은 800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도 800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850으로 많이 잡아드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70에서 880 사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키 작으신 분들이 집에 없다면은 이제 870도 전혀 나쁜 사이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쓰시는데 아마 불편함 없으시지 않을까. 네.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오는 이제 배관 노출형 세면대를 채용을 하셨고, 네. 저기도 되게 감각적으로 타일 선반,
예, 커튼은 자동으로? 네, 시간을 맞춰놔가지고 시간을 맞춰놔서. 어플로 아. 그래서 9시 30분 되면은 열리게끔 자동으로. 네, 타일은 이제 공용부랑 그리고 여기랑 같은 타일을 쓰셨나요? 네 맞아요. 이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이뻤기도 하고 아.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음. 그렇게 비싸지 않는 타일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타일이었어가지고 여기는 요거 제로크 프라임 환풍기를 쓰셨네요. 네. 저쪽은 아까 휴젠트 쓰셨던데. 네 맞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좀 더 이제 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쪽은 개별 드라이기 사용하는 와이프가 사용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여기 바닥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라 네 드라이 기능은 굳이. 따로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이제 고품질의 환풍기인 거고 네. 그 공용 격실에서 들어가 있는 휴젠트는 따뜻한 온풍 기능까지 되는 복합 환풍기인데 네. 휴젠트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기 굳이 그렇게 금액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제로코 프라임에서 선택을 하신 거고 네. 굳이 다 환풍기를 휴젠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제로코가 좋은 게 늘 욕실의 습도를 체크를 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저희가 네. 실수로 환풍기를 안 틀어도 자동으로 되는 그리고 계속 맞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와이프가 선택을 한 거라서 우리 여자 고객이 네. 영상 통화를 아무튼 제로코 프라임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휴젠트랑 나다 네. 보니까 휴젠트는 되게 큰 장점이 아기를 씻길 때 잠깐 옷을 벗겨놨었을 때 이제 욕조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감기 걸리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온풍기를 미리 틀어놓고 따뜻하게 해서 이제 아기 들어갈 때 감기 안 걸리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다 두 개 다 그거를 차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산은 어떠셨어요? 예산은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해서 그 5천을 잡았는데 포함하니까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그래서 제외를 했더니 예예. 이제 5천 미만으로 잡혔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4,900. 맞아요. 4,600 가견적 잡으셨고 네. 실행가가 4,900 얼마 나오셨더라고요. 네. 5,000 정도로 선택을 하신 건데 품질이 바닥에는 이제 천연 원목 마루가 깔려 있고 공용부 쪽은 벽을 한번 잡은 건가요? 복도 라인만 복도 라인은 네. 전부 다 벽을 잡아가지고 TV를 매립하기 위해서 조금 잡았습니다. 디아망으로 해가지고 네. 고품질로 또 도배가 나왔고 가구들도 다 지금 세라믹까지 다 적용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5,000에 셀프 인테리어의 가장 큰 힘이 그렇죠. 보통 인테리어 네. 회사들 손익률을 20%는 기본적으로 잡다 보니까 물론 더 많이 잡는 업체들도 있고 더 적게 잡는 업체들이 있겠지만은 20%는 최소한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6천 이상의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5천에 끊으셨네요. 네. 만족하시나요? 네, 집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생각지도 못하게. 네.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와이프가 한 공사에 같이 참여를 못할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나도 안 했고. 인테리어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시죠? 네, 와이프는 3년을 준비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디자인 이렇게 그리는 거 뭐 하고 도면 이렇게 그리는 거 본격적으로 우리 집을 꾸며 보겠다고. 3년을 준비하셨구나. 네, 여기 당첨됐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PPT 보셨겠지만 이렇게. 네. 네. 계속해서 준비를 했다가 수정하고 그걸 3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셨고. 네. 진행하시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 같은 것도 있었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뭔가가 안 될 경우에 이 작업은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제안이 저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있지만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거 안 된다는데 저거 안 된다는데 우리 흔히 우리도 디자이너와 이제 소장이 그런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소장님이신 거고 디자이너분이 현장에 못 오시니까 야, 그거 푸는 게 소장님께서 쉽지 않으셨겠네요. 뭐 근데 사장님들을 저희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했어서 미리. 1년 전부터 예약을 걸어서 섭외를 한 거거든요, 다들. 1년 전부터 예약을 걸어두기 위해서는 어떤 가계약금 같은 형태가 있는 건가요? 아니, 가계약금 따로 안 했고 사장님들은 너무 일찍 연락을 했다고 네네네네. 이제 다시 연락을 주라고 막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카페에 보면은 몇 달 전에 했는데도 네네네. 안 된다. 아, 막 이런 불안- 식으로 불안하니까. 네네. 되니까
저희는 공사 일정이 사장님을 다 따로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을 이제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잡았고 이제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다음 공정이 네네네. 근데 그분이 못 잡힌다면 막 일주일 뒤에 잡힌다면 그러면은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죠. 스케줄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스케줄 준비를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고 네. 걱정도 많이 하셨고. 네, 맞아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네네. 저희가 네네.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분명 여유 있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AS라든지 뭔가 바깥으로 오실 때도 스케줄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네. 그 부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이 많으시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는 게 좋다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실 거면은 네. 인테리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뻐,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이쁜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장님들, 업자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있지가 않아요. 못 하시는 사장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를 무작정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사장님 못 하세요. 저렴하게 이제 뭐 약간 실력이 없으신 분들을 구했다든지 그럴 네네네. 네네. 경우에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놔야지 막힘이 없다. 네, 그게 아니라면은 네. 확실히 돈을 쓰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다시 들어오거나 다른 분을 구하거나 어떤 돈을 써야 되는. 잘하시는 분을 구해야 돼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인기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공정 비용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확실히 해가지고 사장님을 가르쳐 줄 건지 돈을 좀 더 써서 사장님께 해달라고 할 건지. 근데 아무래도 지금 섭외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네. 더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님들을 그분들은 다 소통을 해가면서 가르칠 부분 그리고 정리해줄 부분 이런 부분을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의 그분들의 영업에 대한 비용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수 사장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수 다 해가지고 발주 넣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지만은 목수 사장님이 발주도 직접 넣어야 네,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품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높은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배랑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실행가가 한 300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요? 200 후반대 가까이 네, 나오셨어요. 일반적인 부분보다 확실히 좀 더 비싸다라고 비싸죠. 생각이 들 정도의 금액일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틱톡에다가 도배 품수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은데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셀프 인테리어로 하신 분께서 이 정도 품질 나오려면은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라는 걸 지금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네, 욕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는 누구나 유튜브 보면은 붙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셀프로 일반적으로 그 스티커로 나오는 도배지도 있거든요. 그쵸, 요즘은 그쵸. 디테일을 원한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도 똑같잖아요.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네네네. 잘하시는 분은 비싸고 비싸죠. 못하시는 분은 이제 돈을 줘도 안 가져가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 차이가 생각해요. 있죠. 확실히. 맞아요. 네. 특히나 뭐 도배 사장님도 마감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뭐 중요한 공정을 하는 설비 사장님, 뭐 목공 사장님 이런 분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금액을 훨씬 더 비싸게 주거든요. 근데 비싸게 준다고 해서 저희가 더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 품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셀프 인테리어 하시면서도 그 부분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지금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면서 품질은 봤으니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한번 또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하는 시간도 또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준비성도 그렇고 내 집이라서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셀프 인테리어 작업해 주시는 기술자 사장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품질을 더 우선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근데 웬만한 업체들보다 수준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현장에서 카메라가 꺼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무실에서 엔딩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은 뭔가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 사고들을 막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배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것들이 없어서 용태님이랑 데이지님이 너무도 준비와 그 다음에 실행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막상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너무 잘하셔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비용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셀프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실제로 그거를 턴키에 맡기면 또 얼마 정도면은 해볼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